단 10분의 촬영도 단 한 줄의 출연 계약서도 없이 매달 수억 원의 현금이 계좌에 꽂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라는 정글에서 화려한 조명과 연예인들의 입담에 취해 있을 때 그 뒤편에서는 누구보다 영악하게 돈을 긁어 모으는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특별한 장기 하나 없어도 상관없죠. 오로지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컨텐츠라는 병사들을 출격시킬 뿐입니다. 켈리 박스가 설계한 이 유령 제국은 나라는 변수를 사업에서 완전히 거세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가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수익이 널뛰는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을 때 이들은 철저하게 규격화된 부품으로 영상을 찍어냅니다. 기획은 데이터가 대신하고 목소리는 AI가 입히며 편집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처리하죠. 이건 예술이 아니라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디지털 현금 인쇄기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시간을 가로채 달러로 치환하는 무인 공장인 셈입니다. 남들은 운 좋게 알고리즘의 선택을 기다릴 때 이 거인들은 알고리즘의 목덜미를 쥐고 흔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팩트는 날카롭습니다. 당신이 얼굴을 내걸고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그 고단한 시간 동안 누군가는 이름도 없는 채널 10개를 동시에 가동해 당신의 수십 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장의 설계도만 손에 넣는다면 평범한 당신도 충분히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급 공무원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왜 가난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처절한 모순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은 영원히 시스템의 주인이 아닌 부속품으로 남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그 성실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무지한 성실함은 때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하고 대본 한 줄을 붙잡고 며칠을 고민하는 그 열정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수익에 거대한 천장을 만듭니다. 왜일까요? 바로 나라는 자원이 가진 물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의 감옥 안에서 내 몸이 직접 움직여야만 돈이 벌리는 구조는 결국 노동의 집약체일 뿐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이 겪는 치명적인 번아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 설계의 문제입니다. 켈림 역시 처음에는 이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 애쓰며 얻은 것은 고작 몇 달러의 수익과 부서진 멘탈뿐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칠기삼이라 부르며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끈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한정된 에너지를 시스템 구축이 아닌 단순 반복 노동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면 멈추고 내가 쉬면 끊기는 수익.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름만 바꾼 또 다른 형태의 직장 생활에 불과합니다. 성공한 설계자들은 결코 자신의 시간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노동 자치를 증발시키는 법을 연구하죠. 만약 당신이 여전히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1인 기업가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갇힌 소장농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노동의 굴레를 끊어내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채 스스로 증식하는 돈나무를 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외주나 대행을 넘어 인간의 창의성마저 기계적 프로세스로 치환해버린 그 경이로운 설계도가 드러날 차례입니다. 과연 예술의 영역이라 믿었던 컨텐츠 제작이 어떻게 차가운 공학의 영역으로 변모했을까요? 예술가와 사업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술가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단 하나의 작품을 만들지만 사업가는 그 영혼마저 복제 가능한 매뉴얼로 만들어버립니다. 켈리 박스가 발견한 승리의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나라는 불확실한 존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를 채워넣는 것이었죠. 그는 컨텐츠 제작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기획, 대본, 녹음, 편집이라는 4가지의 차가운 모듈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마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도록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남에게 시키는 아웃소싱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누구든 매뉴얼만 있으면 동일한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컨텐츠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기획은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률이 높은 주제만 골라내고 대본은 시청자의 뇌를 자극하는 심리 구조에 맞춰 기계적으로 작성됩니다. 목소리와 영상미 역시 개성이 아닌 효율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화려한 영상미에 집착할 때 그는 시청자가 끝까지 보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창의성조차 하나의 부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어떤 시스템이 더 빠르게 돌아갈까를 고민하는 설계자의 시간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컨텐츠는 영감의 산물이 아니라 공학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한 달에 영상 4편을 간신히 올리며 알고리즘의 간택을 기도할 때 이 무인 시스템은 수십 개의 채널에서 수백 개의 영상을 동시에 쏟아내며 성공의 확률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 차갑고 딱딱한 기계적 공장이 어떻게 인간의 뜨거운 관심을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 같은 영상들이 어떻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
기록하며 달러를 쓸어 담는지 그 구체적인 공정의 내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무인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는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술적 영감이 지배하던 컨텐츠의 영역에 차가운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케일러 박스의 무인 공장에서는 더 이상 오늘 무엇을 찍을까라는 고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은 데이터와 매뉴얼 그리고 AI라는 정밀한 기계들에 의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죠. 기획 단계부터 인간의 주관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챗GPT와 같은 AI 도구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분석해 조회수가 보장된 대본을 1분 만에 뱉어내고 AI 성우는 지치지도 않고 완벽한 톤으로 녹음을 마칩니다. 이 공정의 핵심은 표준화입니다. 당신이 화려한 효과 한 줄을 넣기 위해 며칠을 고뇌할 때 이 시스템은 시청 지속 시간을 보장하는 검증된 편집 템플릿을 사용하여 수천 장의 이미지를 단 몇 분 만에 영상으로 결합합니다. 감정의 기복도 슬럼프도 휴가도 없는 이 디지털 노동자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콘텐츠를 생산하죠. 개인 크리에이터가 일주일에 한 편의 영상을 간신히 올리며 알고리즘의 간택을 기도할 때 이 공장은 수십 개의 채널에서 수백 개의 영상을 동시에 쏟아내며 성공의 확률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결국 콘텐츠는 영감의 산물이 아니라 잘 설계된 공학의 결과물이 됩니다. 생산 단가는 극한으로 낮추고 생산량은 무한대로 늘리는 이 전략은 질보다 양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 압도적인 양으로 질을 압도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들이 AI로 만들어진 공산품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재미있게 소비하며 광고를 시청합니다. 당신이 정성껏 만든 영상 한 편이 묻힐 때 이 공장에서 찍어낸 수백 개의 영상 중 하나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량 생산된 영상들이 단순히 숫자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무인 공장은 어떻게 한 채널에서만 60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뽑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저 많이 만드는 것을 넘어 돈이 되는 것만 골라 터뜨리는 수익의 기하학적 설계도가 공개될 차례입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돈이 복사되는 급소는 어디였을까요? 노동의 선형적 굴레를 벗어던진 설계자에게 수익은 더 이상 계단으로 오르듯 천천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핵분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케일러 박스가 한 채널에서 월 60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었을 때 그가 한 일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공한 종잣돈 같은 시스템을 통째로 복사해 다른 영역으로 이식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무인제국을 지탱하는 복제의 기술, 수익의 기하학입니다. 그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돈이 되는 니치 시장을 사냥하듯 찾아냅니다. 주식, 미스터리, 자기개발, 건강 등 광고 단가가 높고 시청층이 두터운 주제를 골라내어 이미 검증된 컨텐츠 생산 엔진을 그곳에 그대로 설치합니다. 하나의 엔진이 돌아가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 수익을 연료 삼아 두 번째, 세 번째 엔진을 가동하죠. 당신이 하나의 채널에 목을 매며 일희일비할 때 설계자는 수십 개의 채널을 동시에 돌리며 확률의 게임을 확실한 승리로 바꿉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확장성입니다. 잘 팔리는 주제를 데이터로 검증하고 성공한 로직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이 과정은 도박이 아니라 승률이 계산된 투자에 가깝습니다. 한번 구축된 시스템은 주인이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의 광고비를 빨아들이며 스스로 덩치를 키워갑니다. 당신이 여전히 무슨 영상을 올릴까 고민하는 동안 그는 다음은 어떤 시장을 점령할까를 고민하며 지도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기계라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차가운 공장에서 찍어낸 영상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자극하고 그들의 시선을 1분 1초라도 더 붙잡아두는 걸까요? AI가 설계한 이 영상 속에 숨겨진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 덫의 정체를 해부할 시간입니다. 과연 시청자들은 무엇에 홀려 광고 끝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걸까요? 차가운 기계가 만들어낸 영상이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의 뜨거운 관심을 독점할 수 있을까요? 케일러 박스의 무인 공장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청자의 뇌 속 도파민 회로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심리학적 설계도를 품고 있죠. AI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수만 개의 데이터를 통해 계산해낼 뿐입니다. 그의 시스템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 덫들이 곳곳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작 3초 만에 시선을 낚아채는 강렬한 후킹 문구, 0.1초의 지루함도 허용하지 않는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 그리고 결말을 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미완성의 긴장감까지, 이 모든 요소는 예술적 감각이 아니라 시청 지속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공학적 장치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AI가 정교하게 짜놓은 알고리즘의 굴레 속에서 춤추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홀린 듯 광고를 끝까지 시청합니다. 결국 기술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의 본능을 다루는 법입니다. 캘렙은 무엇이 유익한가를 묻지 않고 무엇이 본능을 자극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대중의 욕망과 공포, 호기심이라는 버튼을 가장 효율적으로 누르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당신이 정성껏 만든 교육적 영상이 외면받을 때 그의 무인 공장에서 찍어낸 자극적인 지식 컨텐츠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뇌를 점령하며 달러를 쓸어 담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완벽한 가상세계의 수익 모델을 보며 경탄을 넘어선 공포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압도적인 시스템은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넘어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자산으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광고 수익보다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무너지지 않는 부의 요새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그 마지막 수익의 종착역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됩니다. 광고 수익으로 주머니를 채우는 단계가 엔진을 돌리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그 엔진을 만드는 기술료를 챙길 차례입니다. K랩박스의 영리함은 유튜브 조회수라는 불안정한 파도에만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 그는 이 성공하는 구조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칼바꿈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인제국을 철옹성으로 만드는 최종 단계, 지식의 자산화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 설계도대로 부품을 조립하면 똑같은 현금 인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강력한 제안이죠. 유튜브 채널이 매달 변동하는 광고 수익을 가져다주는 변동자산이라면 이 시스템을 가르치는 교육과 코칭 비즈니스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고정자산이 됩니다. 엔진이 고장나도 엔진 설계도는 영원히 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공한 설계자들은 결코 하나가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떨어지면 시스템을 팔고 시스템이 흔해지면 더 정교한 데이터를 팝니다. 당신이 영상 한 편의 조회수에 일희일비하며 밤잠을 설칠 때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복제해가는 수많은 제자로부터 기술 로열티를 거두어드립니다. 수익의 파이프라인이 다각화되는 순간 비즈니스는 비로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해칭 전략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계도를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누구나 K랩박스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기술보다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AI 시대, 도구는 평준화되었고 비밀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승자와 패자의 운명을 단 한 끗 차이로 가르는 걸까요? 그 잔혹하고도 희망찬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결국 승부의 추는 도구가 아니라 설계력에서 갈립니다. AI가 대본을 쓰고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시대에 기술은 이미 평준화되었습니다. 누구나 버튼 몇 번으로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했죠. K랩박스의 성공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남들보다 더 멋진 자막을 넣고 더 화려한 편집 기술을 배우는 데 집착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회는 컨텐츠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소유하는 자에게 흐릅니다. 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는 저물고 무인제국의 설계자들이 알고리즘의 상단권을 독식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K랩은 기술의 장벽이 무너진 틈을 타 그 기술들을 어떻게 엮어서 돈이 벌리는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타도운 남기를 거부하고 거대한 갤러리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은 쉼없이 돌아가며 누군가의 계좌에 달러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팩트는 잔혹합니다. 당신이 이 정교한 설계도를 보고도 나중에 해봐야지라며 뒤로 가기를 누르는 순간 누군가는 이미 AI 도구를 켜고 첫 번째 파이프라인의 나사를 조이고 있을 겁니다. 격차는 이제 진행이나 자본이 아니라 실행의 속도와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편집계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태우며 성실함이라는 자기 위안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무인 시스템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겠습니까? 결정은 당신의 몫이지만 시간이라는 자원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제국을 건설할 첫 번째 벽돌을 놓을 차례입니다.